두 친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이랑 다 친한 친구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 야, 너는 그때 왜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해줄게. 이 아이 마음 솔직히 예쁘죠. 자신이 아끼는 이 두 친구가 또 다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봉합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담임으로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해요. 바로 아이의 교우 관계를 은근히 망가뜨리는 답답한 행동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또 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은 참 예쁜데 방식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친구 관계에 예민하고 또 마음을 많이 쓰는 아이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 그 첫 번째는요, 과도한 중재자 역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두 친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이랑 다 친한 친구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 야, 너는 그때 왜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해줄게. 이 아이 마음 솔직히 예쁘죠.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이 두 친구가 또 다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봉합해 보려고 해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멀어지는 건 더 싫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한번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를 절대로 비난할 수 없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본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쪽에서 얘기 듣고 또 저쪽에서 얘기 듣고, 야, 걔가 사실은 이런 뜻이 좀 있었대. 야, 너도 그때 생각해보면 좀 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전달을 하고 또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는 감정의 전달자 혹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본인의 역할이 변질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지치죠. 오해를 뒤집어 쓰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때 너 솔직히 너 개편 들었잖아. 얘는 맞고 나는 틀렸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아이는 평화를 위해서 끼어든 아이가 아니라 갈등의 한가운데에 본인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명의 싸움에서 이 두 명만 마음을 다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아이도 속상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그렇죠. 너무 책임지려고도 했죠.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볼게. 아이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부모님은요, 아유, 너가 참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꼭 필요합니다. 친구들 감정까지 네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거 네 몫이 아니야.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되죠. 아이에게 필요한 건요,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본인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친구의 이야기를 본인이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친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좀 답답한 행동은요, 은밀한 장소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툼이 좀 생기면 이야기를 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얘기 좀 해. 잠깐 나와봐. 이러면서 상대를 부르죠. 이때 문제는요, 이 대화가 은밀한 곳, 뭐 교사도 없고 다른 어른도 없고 다른 또래 친구들도 없는 그런 자리. 애들은 꼭 그런 자리 좋아하잖아요. 으슥한 계단, 복도 저 구석진 곳, 화장실 근처, 운동장 한편에, 이런 곳들, 보는 사람이 없을 만한 곳. 우리 부모님께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요. 할 말이 있다고. 약간 순간 긴장이 될 수도 있겠죠.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좀 심리적인 위협이나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오해를 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면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야,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그날 표정 진짜 좋지 않았거든. 혹시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사과할 거야? 못하겠어? 이렇게 흘러가죠. 학폭 사례들 중에서는 대화로 풀자라는 명목으로 친구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뒤에 여기서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나 이런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뭐 푸는 게 아니라 따지기 위한 자리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대1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편 들어줄 다른 친구 한 명이 더 오기도 하죠. 그럼
그럼 한 명 오고 뭐 한 명 더 오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대화가 아니라 다른 한 명을 몰아가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애들은 아직 관계에 미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을지언정 감정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좀 쉽게 따지는 자리, 압박하는 자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부정적인 감정이 큰 문제는 너희들끼리 은밀하게 풀려고 하지 마.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으슥한 곳 말고 조금 안전한 장소에서 좀 공개된 자리에서 가능하면 어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을 만한 곳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자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면 돼요. 오히려 좀 성숙한 아이는요. 야,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더 꼬이겠다. 이건 선생님께 도움을 좀 요청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 같이 위클래스에 갈래? 이걸 판단할 줄 아는 아이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의 생활 방식이 좀 변하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인데요. 바로 SNS를 통해서 교우 관계를 과도하게 이어나가는 행동이에요. 거의 잠들기 직전까지. 예전엔 좀 어땠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다퉈도 집으로 가게 되면 일단 떨어졌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감정도 같이 식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교를 해도 단톡방에서 이어지죠. 그러고 개인톡 이어지죠. 댓글 이어지고 반응 이어지고 읽음 표시까지 이어집니다. 관계가 끝이 안 나요. 아이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밀함의 증거라고 여기는 거죠. 우정의 증거. 사실 이 행동은 정서적인 피로도를 극도로 높이죠. 그러면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일어나는 친구들 간의 단톡. 왜냐하면 감정이 제일 연약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낮에는 별일 아니었던 일마저 밤이 되면 괜히 그게 서름이 붙받치기도 해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애들 마음이 막 복잡해진다고 해요. 이모티콘 하나, 말투 하나, 하트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야, 왜 내 거에는 하트 안 눌렸어? 왜 내 거에만 답장을 빨리 안 해? 나 빼고 너희 둘이서 같이 이야기 나눈 거야? 내가 모르는 얘긴데? 읽고도 답 안 했네? 이런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막 붙여가지고 관계를 막 흔들죠. 그리고 아침에 딱 학교에 오면 냉랭합니다. 뭔가 행동을 한 아이는 의도는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는 일부러 나 빼고 일부러 내 것만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의도와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관계도 틀어지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거절 민감성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모호한 그 행동을 나를 거부하거나 따돌리려는 의도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 심리적 경향을 말해요. 어쨌든 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 저녁 먹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제한적인 규율이 있었죠. 그런데 SNS가 워낙 발달되고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기본 예절이 약간 무너진 느낌이에요. 시간 개념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도 실시간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 SNS 어떻게 쓰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른들 앞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험한 말들, 뭐 가끔 욕설이라든지 비속어들 이런 거 주고받고 별별 이상한 이야기 다 나눕니다.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실제로 단톡방 관련된 학폭을 조사하다 보면 아이들 카톡방 메시지 캡처해서 같이 우리 부모님이랑 보잖아요. 충격받으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세요. 우리 애가 설마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경계가 딱 명확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요. 본인의 건강한 개인적인 시간과 또는 뭐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자극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로 번져서 결국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도 종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밤 8시 이후에는 친구랑 카톡 금지, 잠자기 전에는 단톡방 확인하지 않기, 뭔가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즉시 바로 응대하지 않고 자고 나서 시간을 좀 두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난 뒤에 이성적일 때 답하기.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준들은요, 통제라기보다는 보호죠. 아예 개인 바운더리를 지키는 보호, 감정을 지키는 보호, 관계를 지키는 보호예요. 우리 어른들도 비슷하죠. 뭔가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내 아이 문제가 걸려있고 또 감정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사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기가 종종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배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올랐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추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거 그대로 보고 자라죠. 자, 제가 오늘 너무나도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행동들 중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행동들,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과도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대화로 풀기 위해서 으슥한 곳으로 상대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친하니까 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상에서도 SNS 상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건 다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좀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죠. 친구를 잃고 싶지도 않고 오해도 좀 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한데 이 좋은 마음만으로는 이 좋은 관계로 저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쁘고 좋은 마음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아이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 친구의 감정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 대화에도 안전한 거리와 그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어른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는 거. 갈등 없이 자라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친구 관계가 늘 평탄하겠어요. 다만 저는 아이가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너무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친구도 소중히 여기되 자기 마음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 이렇게 커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 속에서 좀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넘기는지를 자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그런 크고 작은 고민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